자, 우선은 지금 저희 엔트리 포인트인 앱.js를 먼저 볼게요. 여기에는 자, 내용이 크리트 스택 내비게이터 이용해가지고 내비게이터 생성을 하고요. 페이지를 총 두 개 만들었습니다. 아까 PPT 상에서 프레젠테이션 상에서 보셨던 거랑 마찬가지로 리스트, 디테일 이렇게 총 두 개의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뷰에서는 그 내비게이터가 화면상에 출력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할 경우에 이제 별도의 설정이 없다면 설정을 하게 된다면은 이 중에서 무엇이 기본 페이지가 될 것이냐 이런 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에 설정되어 있는 것이 기본 페이지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앱을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목록이 나오는 페이지, 칵테일 목록이라고 우리가 위에 타이틀 지정한 부분들이 출력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목록이 있는 페이지, 리스트 쪽 페이지가 기본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동작하는 부분 먼저 확인을 좀 해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여기 그 목록을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이동을 하고 목록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페이지를 가진 이런 앱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시스템에 있는 기본 요소들을 이용을 해서 이게 이제 목록이 있고 그 목록 위에 이렇게 쌓이듯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스택이 여러 개의 페이지가 열리게 되면 그게 차곡차곡차곡 위에 쌓이듯이 나오게 되고,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스택 뷰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스택 형태로 화면을 내비게이션을 관리를 하는 그런 애라서 이름이 스택 내비게이터인 겁니다. 스택 내비게이터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스택 내비게이터를 이용을 하면 위에 타이틀 영역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뷰에서 스택으로 넘어갔을 때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기 위한 이 백 버튼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커스텀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제공을 한다는 것 때문에 스택 내비게이터를 많이 이용을 하죠. 자, 스택 내비게이터도 어느 정도는 커스텀이 됩니다. 이제 버튼 같은 것들도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버튼을 이제 커스텀으로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커스텀이 가능은 한데, 이제 이게 아예 형태 자체를 좀, 스택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스택 내비게이터가 아닌 다른 내비게이터를 활용을 하시는 게 아마 적절할 거고요. 일단은 스택 내비게이터는 이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리스트 쪽을 먼저 보시면은요. 지금 아까는 그 데이터를 이제 그 단일 클래스에서만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클래스의 그 윗부분에다가 데이터를 선언을 해놓고 밑에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개의 페이지에서 동시에 이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데이터 파일을 별도로 하나만 이렇게 별도로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파일을 보시면은 데이터는 아까와 동일한 데이터예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게 이제 데이터.js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 그런 다음에 그 배열이 여기에서 익스포트가 이렇게 익스포트 디폴트로 이 배열이 익스포트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총 두 개의 페이지에서 사용을 할 거거든요. 칵테일 리스트라는 쪽에서 우선 사용을 할 거고, 상세 페이지에 해당하는 칵테일 디테일에서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양쪽에서 전부 임포트 데이터라고 이렇게 그 하나의 데이터 파일을 양쪽에서 임포트를 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위에 이제 선언돼 있던 거하고, 사실 뭐 임포트를 한다는 거 외에는, 임포트를 해서 쓴다는 거 외 아래쪽에서 사용하는 거 상에서의 차이는 없을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리스트 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왔고요.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 렌더 쪽을 보면은요. 자, 이 플랜 리스트에다가 플랜 리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화면상에 그 목록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플랜 리스트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에 있는 기본, 기본 컴포넌트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 기타 등등에 대한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플랜 리스트는 자, 배열 형태의 데이터를 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항상 키라는 값이 있어야 되고 그 키가 스트링이어야 되고 그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가 지금 여기에 맞게끔 미리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데이터 보면은 자 배열의 형태로 돼 있고 배열 안에 있는 요소들은 전부 키라는 값이 있고 키는 항상 스트링이어야 된다. 지금 이제 그 조건 자체는 그게 정확하게 맞는 상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렌더 아이템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어떠한 것이든 자기가 렌더를 시킬 그 리스트를 만들 때 그 안에 그 하나의 아이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 렌더 아이템 안에다가 함수 형태로 이제 넣어주면은 그게 목록 형태로 출력이 되고 관리가 되는 그런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랜 리스트 안에다가 이게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렌더 아이템이라고 함수를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렌더를 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렌더 아이템 안쪽에 보시면은 자, 저희가 여기에다가 버튼을 넣으면은 버튼으로 리스트가 될 거고 뷰를 넣으면은 뷰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되고 그냥 단순히 텍스트를 넣었을 땐 텍스트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 클릭을 할 거고 클릭을 해서 이동을 시킬 거기 때문에 우선은 버튼을 사용을 해도 무방하겠지만 우선은 터처블 오퍼시티와 텍스트로 이루어진 요런 하나의 아이템을 저희가 렌더를 해서 리턴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렌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항상 이 그 인자 하나가 전달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보시면은 그 아이템이 있고 자 아이템의 키라고 해가지고 값이 전달이 되는데 요 하나의 오브젝트가 여기에 이 아이템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뭐 정확히는 지금 정확히는 그냥 아이템이 아니고 전달되는 거 안에 아이템인데 그건 제가 이따가 코드 쪽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코드상으로 보자면은 총 배열 안에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기 때문에 두 개짜리 아이템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냥 텍스트로만 구성되어 있는 목록이고 그 텍스트 안에는 키 A, B라는 스트링 그 키가 바로 텍스트 안에 출력이 되는 목록이 될 거고 저희는 이제 이 터처블 오퍼시티가 이제 총 3개 지금 데이터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총 3개가 출력이 될 거고 그 안에 텍스트가 표시가 될 거고 텍스트에 이제 저희가 라벨 부분이 텍스트로 표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터처블 오퍼시티 쪽에서 클릭 함수를 클릭해가지고 페이지 이동하는 함수 부분을 이제 실행을 하게끔 만들어 놨고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아이템은 여러 가지 이제 값들이 여러 가지 그 리스트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전부 이 안에 들어있게 되는데 이 데이터 아이템을 출력을 해보면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속성들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 아이템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서 이 아이템이라는 거 안에 우리가 실제 이 데이터로 썼던 이 데이터에다 전달을 했던 이 데이터의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보자면 이 아이템 안에 자, 이 데이터 아이템은 아이템 안에 키와 라벨과 디스크립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래에서 보시면은 전부 다 화면에 라벨을 출력하는 부분도 데이터 아이템의 아이템 안에 라벨 그리고 이 안에 키를 사용하는 부분도 데이터 아이템의 아이템의 키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이제 뭐 사실 다른 속성들을 또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입력을 한 순수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아이템 안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작성한 대로 여기에는 지금 그 라벨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텍스트가 표시가 되게끔 작성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클릭을 했을 때에는 결국 이 내비게이션의 내비게이트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한 줄로 쭉 작성을 하기에는 너무 가로로 길어져서 코드를 읽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함수로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키만 전달을 하면요. 자, 키가 이쪽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
그래서 디테일 페이지 쪽으로 내비게이트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이 키를 그대로 전달을 해서 그쪽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코드 작성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내비게이트에서 넘어올 때 표시가 되는 디테일 쪽 코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디테일 쪽 코드를 보게 되면 자, 프롭스의 내비게이션 안에 스테이트의 파람즈 안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넘겨준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키라는 이름으로 넘겨줬으니까 저희가 키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데이터 안에서 저희 데이터에도 그 동일한 키를 확인을 해서 찾을 수 있게끔 그 키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디테일 쪽에서도 그 키가 일치하는 값을 언더스코어의 find를 이용해서 찾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예배 처리를 조금 해봤어요. 아이템을 찾았는데 그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없다라고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 놨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목록을 출력을 할 때에도 데이터를 출력을 할 때에도 같은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키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쉽게 발생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일단 예외 처리를 간단하게 해놨고요. 그런 다음에 이 뷰 안에는 아까랑 동일한 이미지 소스의 URI 이용해서 그 웹상에 있는 주소 불러오게끔 했고 스타일 아까와 같은 300, 300으로 지정을 했고 리사이즈 모드 컨테이너로 지정해놨고 그 아래 텍스트 라벨이 표시되는 이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목록과 상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스택 내비게이션을 가진 앱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거지만 지금 iOS니까 이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끌어서 이동을 하는 스와이프 백을 했을 때 페이지가 뒤로 가기 눌렀을 때와 동일하게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죠. 안드로이드로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도 안드로이드에서 페이지를 들어가신 다음에 뒤로 가기 버튼을 하드웨어 백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뒤로 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페이지 이동에 대한 그런 하드웨어 입력에 대응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그 리액트 내비게이션이나 기타 등등 다른 내비게이션들도 이 처리는 다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지가 좀 만들어지기, 페이지가 이렇게 좀 나눠져서 페이지 간의 이동이 좀 되기 시작을 하면은 조금 그래도 내가 앱을 만든다라는 그런 실감이 좀 더 나기 시작하죠. 예외 처리 같은 경우에는요, 뭐 예외 처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좀 있겠습니다만, 그 여기에 또 문서가 있는데, 그 리액트 네이티브 상에서도 그 시스템에서 뭔가 백 동작을 했을 때에 대해서 뭔가 핸들링을 할 수 있게 백 핸들러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도 있고요. 뭐 그게 어떤 종류의 예외 처리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겠네요. UI 상의 문제라면은 스택 내비게이터에 옵션을 주시면은 위에 백 버튼이 표시가 안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여기 스택 내비게이터 쪽 이제 옵션을 보시면은 잠시만요. 음, 내비게이션 옵션 부분에서 그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를
이렇게 제가 문서 말고 이쪽에다가 바로 적어 드릴게요. 여기 이제 그 디테일 쪽에 옵션을 넣을 때요. 디테일 쪽에 옵션 넣으면은 여기에 이제 헤더 레프트 같은 옵션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지금은 여기 버튼을 넣을 게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헤더 레프트 쪽에다가 직접 자기가 버튼을 할당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OS별로 분리를 할 때에는 저희가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플랫폼의 셀렉트 같은 걸 이용을 해서 iOS에서는 버튼인데 타이틀에서 자, 근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위에 타이틀만 나오면 되고 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 비어있는 뷰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자, 상세 쪽에 헤더 레프트 같은 데에다가 이제 위쪽에 그 플랫폼별로 분기를 해놓은 거를 처리를 하면은 위에 타이틀 바까지는 있지만 왼쪽에 있는 그 백 버튼 같은 경우에는 iOS랑 안드로이드가 서로 다른 형태로 출력이 되게 이런 식으로 제어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뭐 지금 백 버튼 같은 경우에는 스택을 굳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은 저기 스위치 내비게이터 같은 걸 이용하면 위쪽에 헤더가 없거든요. 헤더가 없는 종류의 내비게이터를 이용을 한 다음에 직접 컨트롤을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iOS하고 안드로이드하고 또 이제 그 앱 딴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가 좀 뭐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서 사용자들한테 동일한 뭐 UI를 학습시키는 쪽을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OS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서로 이제 좀 상이하게 디자인을 할 것이냐는 또 이제 기술적인 부분 외에 좀 정책적이거나 뭐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느냐가. 우선은 전역적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려면은 전역 데이터를 관리하는 어떤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하셔야지 되고요. 그 내비게이터 자체에서 뭐 전역적으로 어떤 속성을 제공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일단 있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예를 들면 칵테일 리스트에는 저희가 그 프롭스의 그 내비게이션이 전달이 되는데 근데 칵테일 리스트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 그러니까 자식의 자식이죠. 거기에는 저희가 내비게이션을 이제 별도로 전달을 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모든 자식 객체들한테 쭉 다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전역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좀 어떤 컴포넌트 사용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전역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인지 아무튼 뭐 컨셉상의 문제일 것 같은데 내비게이터 상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진 않고요. 별도로 이제 뭐 컨텍스트를 이용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리덕스나 뭐 이렇게 모백스 같은 걸 이용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저희가 모백스랑 그런 거 이용해서 환경 설정하는 거는 사실 이 뒤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따가 또 설명을 따로